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녁 방송보다 이제 내일 아침에 트레이드가 이제 마감이 돼가지고 여러 소식들이 뜰 텐데, 그때 가가지고 오늘 당장 오늘 경기에 영향을 받는 팀들이 몇몇 생길 겁니다. 아마 내일 아침 방송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1차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현재 로스터와 그리고 폼상으로는 어떻게 좀 흐를 건가, 그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일단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폼이 워낙에 좋아요. 근데 얘네들 일단 맞대결 하나 볼 텐데, 지난번 맞대결 때는 엄청 혈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연장 가서 이겼었는데요. 이거 연장을 간 것도 사실 젠킨슨의 3점 아마 버저비터였을 거예요. 그거 덕분에 아마 간 걸로 기억을 해요. 이날 이제 커닝햄이 46점을 넣어가지고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커닝햄 말고는 다른 애들이 디트로이트에서 보좌해줄 만한 애들이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해리스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공격면에서 커닝햄이 여러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야투를 무려 45개를 혼자 던진 날이에요. 3점도 11개 중에 2개, 자유투는 18개나 뜯었지만은 사실 안 좋은 효율로 달성한 거였고, 커닝햄이 뭐 딱히 대단히 잘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기는 아닙니다. 트리플 더블도 하고 했어도. 어쨌든 워싱턴이 사실 되게 잘 풀린 날에 속한단 말이죠. 야투가 52%, 3점이 40%였는데 이날따라 이제 맥컬럼도 나름대로 42점이나 터지기도 하고 되게 괜찮았던 날인데, 근데 저런 날조차 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날 뭐 디트로이트가 전반적인 야투 상태는 안 좋았지만 오펜 리바를 28개나 땄다는 거, 그리고 또 자유투도 38개나 얻어냈다,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우세가 확실했던 점을 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는 제가 여러 차례 리그에서 가장 인사이드가 튼튼한 팀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워싱턴의 사르는 물론 이제 성장세가 좋은 빅맨이긴 하지만은 사실 몸빵면에서는 많이 밀린단 말이죠. 그리고 워싱턴의 현재 이제 로스터 상태를 볼 텐데, 그 주황색으로 표시해놓은 애들이 전부 현재 워싱턴 로스에서 못 뛰는 애들입니다. 미들턴, 뭐 베글리, 키스퍼트, 휘트모, 시즌 아웃, 말라키, 브레넘, 에이저이 존슨, 뭐 이런 애들 많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지라 내일도 아마 워싱턴이 이제 벤치가 상당히 부실할 거란 말이죠. 디트로이트도 분명 벤치 에이스 젠킨스가 내일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승인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허더 같은 애들도 못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도 내일 분명 빵꾸가 많을 테지만 워싱턴만큼은 아니다. 일단은 주전 싸움에서도 저는 디트로이트가 많이 우세할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워싱턴이 되게 잘 터진 경기고 디트로이트는 되게 별로인 날이었는데 인사이드의 우세만큼은 확실했다,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전체적인 구도는 디트로이트가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디트로이트의 요즘 폼도 엄청 나니까, 얼마 전에 뭐 덴버를 팬 것도 그렇고 그전 경기들에도 경기당 막 한 130점씩 쏟아 부으면서 아주 이제 좀 득점 폭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뭐 3점은 안 터지지만 얘네들도 좀 이제 인사이드 비중이 높은 팀이에요. 좀 더 이제 명확한 공격 루트, 그런 것들을 삼는 팀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워싱턴은 야투 방어, 인사이드 방어, 이런 것들이 좀 후달리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디트로이트가 상성이 괜찮다. 여기다가 벤치까지 지금 좀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쪽으로 저는 보고 있는 매치인데, 커닝햄이 만약에 안 나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요즘에 커닝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커닝이 없을 때도 디트로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커닝이 빠지면 핸디값이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도 노려볼 만한 것 같고, 언더오버는 저는 오바 쪽으로 그리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워싱턴이 사실 요즘에 득점이 막 100점 미만인 날도 몇 번 있습니다. 뉴욕한테는 엄청 막히고 전반전부터 그냥 27점 차로 아주 개발했던 경기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되게 안 좋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도 뭐 느린 팀인지라 워싱턴을 저득점으로 막는다 그러면은 좀 언더 그림도 그려지지만은, 저는 일단 디트로이트의 다득점 양상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올랜도 대 브루클린 경기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대결로는 올랜도가 상당히 우세한 매치업이거든요. 그동안 브루클린한테 한 8연승을 거둬왔었다. 근데 이게 올 시즌에도 2번 만났는데, 한 번은 뭐 105 대 98, 이것도 아마 좀 핸디값이 아마 프렌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104 대 103 연장을 갔는데, 이게 연장에 갔어도 언더였었던 매치거든요. 연장에서 21점이 났어. 근데도 언더야. 그러니까 정규 시간에는 확연한 언더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벤케로의 3점 위닝샷 덕분에 이긴 경기입니다. 1월 7일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벤케로가 막 효율 면에서 분명 이제 본인의 득점이나 이런 볼륨은 채워가는데 참 효율이 안 난다. 벤케로는 원래 그런 선수죠. 근데 아마 20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나아지는 면이 지금까지도 약간 있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언더오버 파악이 좀 어려워요. 브루클린은 일단은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안 되고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요즘엔 실점도 많은 편입니다. 올랜도는 공격 안 되고 실점도 많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올랜도가 최근에 만난 상대들을 보면은 뭐 당장 이제 오클라호마한테 128점으로 찍힌 것도 있었고 마이애미랑 또 이제 오바 게임, 토론토랑도 오바 게임 나오고 그리고 질 때 지더라도 샬럿한테 124실점, 클브한테도 두 경기 모두 다 이제 마헨당하면서 많은 실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빡센 상대들이랑 막 껴있다 보니까 이 약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브루클린 현재 공격으로는 참 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여기나 이제 올랜도도 얘네들도 참 이제 3점 퀄리티가 안 좋다 보니까 원래 3점을 많이 안 쏘았는데 요즘에는 요상하게 3점을 좀 많이 쏘더라고요. 여전히 뭐 3점은 그전보단 나아졌어도 좋은 퀄리티는 아니긴 한데 그 브루클린 상대로 아마 또 인사이드를 많이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또 이제 1월달 이후로 페인트존 실점이 전체 뭐 2등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디애나나 뭐 댈러스 이런 팀들이랑 근처에 있는데 원래 작년에는 브루클린이 얘네들이 의도적인 탱킹을 막 하려고 했어. 프런트 쪽에서는 얘도 빼고 쟤도 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애들을 많이 빼주려고 했는데 감독이 너무 좋은 수비팀을 꾸렸었거든요. 그래갖고 인사이드 방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았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맛은 별로 없다. 직전 경기 때는 뭐 마포주가 3점을 9개 쐈는데 하나도 못 넣기도 하고 전반전에 브루클린이 3점을 제가 18개 쏴가지고 하나 넣은 것까지 봤거든요. 그 다음엔 조금 괜찮았을 텐데 후반에 약간이나마 회복을 하고 조금 더 점수가 낮지만은 어쨌든 전반전부터 그냥 레이커스한테 또 그냥 개터진 경기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점 차 안쪽이었을 건데 전반전에 거의 뭐 30점 차 그냥 이렇게 나버렸으니까 요즘 브루클린 이런 경기가 적지 않아요. 올랜도가 브루클린 이렇게 얻어맞았던 애들만큼 좋은 공격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올랜도가 좀 더 쉬운 게임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맞대결 상으로는 프레임이 꽤 많았는데 올랜도가 10.5를 받았거든요. 그만큼 브루클린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거. 그리고 아마 브루클린도 내일 많은 트레이드로 인한 이런 빵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것도 내일 아침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올랜도를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어쨌든 저는 일단 언더로 보긴 할 텐데 쉽지 않네요. 214.5밖에 안 돼가지고. 자, 그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유타 경기입니다. 일단 이름만 들어봐도 오바 향기가 나는 애들인데 여태 이제 맞대결 상으로는 서로 이제 다른 그 컨퍼런스니까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최근에 몇 년간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애틀랜타가 다득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올 시즌 맞대결 때도 254점 게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전에는 뭐 작년에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났었고 자, 올 시즌 이제 맞대결 때 막 오코노가 터지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애틀랜타가 3점 같은 것들도 대단히 잘 터진 날이긴 했었어요. 둘 다 이제 야투나 3점이나 51%, 유타 쪽에서도 3점도 43%에다가 야투율도 49%에 육박했던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유타에 이 키온테 조지가 없는 점이거든요. 얘가 있을 때 없을 때로 보면 이렇게 언더오버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게 보입니다. 득점이 10점 감소, 실점도 한 7.5점 감소를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7점가량 언더로 간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키온테 조지가 한 3경기가량 결장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막판에는 뛰면서 너키치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내일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지난번 경기 때도 이제 풀버볼이 떴는데 결국에는 아예 경기를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막판을 이끈 유타가 이제 참 공백이 많았던 인디애나랑 서로 간에 빠른 게임을 하면서 페이스가 104.5가 찍혔고 오바가 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콜리어는 혼자 48분을 다 뛰었어요. 그러면서 22어시로 또 커리어와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하고 어쨌든 유타는요 당장 이제 올 시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자책주를 나름대로 싸게 건져온 편입니다. 그림 자체가 괜찮아요. 유타가 올 시즌은 이런저런 좀 그 테스트를 해볼 것 같고 아마 내일은 자책주가 또 못 나올 거라고 하는데 내일도 좀 빠른 양상을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양팀 다 되게 좀 빠른 팀이고 뭐 그런 면들이 있는데 애틀랜타가 여기 보면 지금 점수가 상당히 좀 안 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휴스턴과 이제 190점 게임이 껴있다든지 보스턴 같은 수비 좋은 팀 만나가지고 또 언더 게임이 있었다던가 피닉스랑도 느린 템포에서 언더가 났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언더로 찍히는 것 같거든요. 그 외에 마이애미나 인디애나 또 인디애나와의 또 다른 경기 멤피스 이런 빠른 팀들이랑은 매번 이제 좀 오바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타랑 붙으면 일단 둘 다 빠른 템포상으로 많이 주고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오바를 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글쎄 유타는 직전 경기 때도 7명밖에 로테이션을 안 썼어요. 근데 상대인 인디애나가 워낙에 애들을 많이 빼다 보니까 좀 얻어먹기로 걸렸고 후반전에 이제 역전을 하긴 했는데 내일도 유타의 로스터 상태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키온테 조지가 못 나온다는 거 이거부터가 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사실 뭐 애틀랜타 쪽으로 봐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오코노가 퀘셔너블이 떠 있는데 이제 랜데이를 데리고 왔지만 얘도 이제 그 승인 문제 때문에 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좀 빠른 그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를 좋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토론토 대 시카고 경기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토론토 하면 수비를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토론토가 점수가 꽤 잘 납니다. 어제 미네소타 경기도 제가 이제 오바를 볼 만큼 얘네들이 이제 이름값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오바 게임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빠른 템포에도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토론토가 은근히 요즘에는 페이스 같은 게 느리게 지키지가 않는데 문제는 시카고가 원래는 오바 팀이었다가 최근에 뭐 이런 부상도 많고 변화가 많다 보니 그렇게 막 엄청 오바 팀으로 찍히지는 않거든요. 일단 토론토는 백투백입니다. 올 시즌 백투백 때 3승 6패. 지금 토론토가 동부 6위를 달리고 있고 꽤나 좋은 순위인데도 근데 이게 순위에 비해서 가장 백투백이 아쉬운 팀 중에 하나가 또 토론토예요. 얘네들은 이제 백투백을 한번 검사를 해볼 텐데 자, 일단 시즌 초반 많이 지고 있던 시기에 샌안토니오한테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필라델피아한테 진다든지 이때는 한창 좋은 기간 안쪽인데 필라델피아한테 한번 졌던 적이 있었네요. 클리블랜드 이때는 아마 클리블랜드가 애들을 많이 빼줬던 시기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토론토가 막 역배 같은 거 엄청 잘 터지고 했었습니다. 필라델피아한테 백투백일 때 또 한번 졌었고 이때는 그 전날이랑 다음날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경기를 했는데 두 번째 날에는 이게 진 바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토론토는 백투백일 때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다고는 치더라도 기록이 안 좋은 팀이에요. 글쎄 요즘에 보면 토론토가 참 최근에 올랜도, 유타, 어제 미네소타 이런 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뭔가 리드를 잡다가도 4쿼터 초반 내지 4쿼터 중반쯤에 이때 많은 리드를 좀 날리는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특히 이제 잉그램이나 반지가 뭐 동시에 쉰 기간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특히나 좀 마이너스가 있더라. 자, 시카고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일단은 막 마이애미랑 엄청 막 5일 동안 4경기 해야 되는 이런 시리즈도 많았고 요즘에 부상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도 엄청 활발하게 한지라서 얘네들도 가용 자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시간을 뛰던 부세비치, 화이트 이런 애들 주전자원을 다 보내버렸고 트레 존스도 지금 부상이라서 오늘도 아마 기디가 못 나올 텐데 트레 존스가 지금 퀘셔너블입니다. 또 이제 포인트 가드가 없이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케빈 허더도 올 시즌 뭐 사실 3점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데 요즘 좀 안 좋았어요. 어쨌든 지금 내보냈고 콜린스 부상. 전체적으로 이 시카고의 오늘도 로스터 운영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섹스턴이라든지 아이비 쌓이면서 전부 다 슬래셔들이나 2번 자리 이런 애들을 데리고 온 거긴 한데 아마 오늘은 쓰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승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공백이 좀 많은 시카고다. 그리고 시카고가 요즘도 그다지 뭐 좋지는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러키전에서 3점을 50개 쏴가지고 19개 나쁘지 않게 넣었지만은 미러키가 너무 잘 터져가지고 그 전에 마이애미한테는 41개 쏴가지고 6개밖에 못 넣는다든지 사실 요즘 토론토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시카고가 여러가지 뭐 구조적으로 좀 안 좋은 면모가 있을 것 같다. 실점도 많고 그냥 그런 것들 살려보도록 할게요. 뭐 토론토 쪽을 보고 언더오버는 나는 토론토가 좀 빨라진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일단 오바로 보는데 역시나 토론토가 백투백일 때 좀 흔들림이 많은 팀인지라서 딱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카고는 마지막으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코비 화이트, 기디, 부세비치 얘네들이 전부 없을 때 상당히 또 점수가 언더 쪽으로 많이 가는 게 보인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휴스턴 대 샬럿 경기 있습니다. 자, 휴스턴이 백투백인데 원래부터 백투백일 때는 제가 좀 이제 의심되는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야투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참 듀란트랑 생군이 동시에 뛸 때 뭔가 시너지가 잘 안 납니다. 어제 경기도 보스턴이 뭐 그 브라운도 쉬어 영입해온 애들도 못 뛰어 막 이랬는데 근데도 그 보스턴한테 엄청나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보스턴이 휴스턴의 특성 인사이드에 치중을 한다. 그거에 비해 이제 좀 상성상으로 좋은 면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휴스턴이 좀 안 좋은 면모가 보였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샬럿은 지금 이제 이 라인업으로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드린지라 샬럿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오히려 휴스턴보다도 좋은 수비팀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휴스턴이 직전 경기 때는 뭐 보스턴한테도 이제 오펜 리바를 17개나 따인다든지 자유투 차이도 얼마 안 났고 생각보다 인사이드의 우세 같은 것들을 많이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휴스턴이 보면 안 좋은 시점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홈 경기입니다. 어제 이게 져서 그렇지 원래 올 시즌 홈에서는 17승 5패로 굉장히 홈 강세가 또 두드러지는 팀 중에 하나예요. 과연 이제 샬럿은 아무래도 요즘에 연승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올 시즌 벌어들인 것 자체는 어쨌든 아직도 5할 미만이기도 하고 과연 샬럿이 휴스턴 원정에서까지 그런 면모를 보여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 7연승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동안 이제 좀 유의미한 승들이 있다가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전은 이게 샬럿이 거의 뭐 최저점이었었거든요. 전반전에는 22점 차, 턴오버도 되게 많았었고 3점이 정말 극악으로 야투도 안 터진 날이었는데 후반전에 뉴올리언스를 31점으로 묶으면서 이거는 뭐 사실 샬럿이 잘한 건지 뉴올이 못한 건지 좀 파악이 안 돼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샬럿이 뉴올리언스를 후반 31점으로 묶으면서 역전승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최근 경기가 개판이었다는 건데 어쨌든 샬럿은 뭐 휴식일도 지금 뭐 충분히 취한 상태이기도 하고 뭐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봐야겠죠. 제가 여러 차례 이 라인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냥 못 먹어도 샬럿의 플랜을 봐야 되지 않을까? 휴선을 믿을 수가 없다고 봐요. 어제처럼 그렇게 많은 공백이 있는 보스턴한테까지 고전을 했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이런 그 페인트존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자 샬럿은 이 부분에서 뭐 10등 정도의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12월달 이후로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중에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휴선도 아마 내일 3점은 여전히 재능이 없고 인사이드 티중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샬럿이 딱히 뭐 밀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은 댈러스 대 샌안토니오 경기인데 안 건드리고 싶은 매치예요. 샌안토니오가 일단 백투백입니다. 어제 뭐 다 빠진 오클한테도 제가 그 경기를 안 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솔직히 9.5인데 겨우겨우 10점 차로 이긴 거잖아요. 마지막에 4점 차로 클러치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대한테도 오클라호마가 진짜 아예 주전 싹 다 뺐는데 그러니까 샌안토니오가 그다지 좋은 시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올랜도를 상대로 사실 이제 비행 여건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런데도 무난하게 승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투 같은 거 안 터졌는데도. 그러니까 일단 샌안토니오 최근에 이런 공격적인 부분들은 많이 좀 깎아먹는 시기라고 봐야 돼요. 특히나 3점이 너무 안 좋은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또 이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 댈러스는 꾸준하게 3점 수비 같은 것들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백투백일 때 샌안토니오 얘네들도 4승 0패에서 최근에 2승 3패로 요즘엔 좀 백투백이 안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샌안토니오가 뭔가 믿음이 좀 적다는 거고 댈러스는 얘네들도 여러가지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낸 자원들이 대부분은 사실 뭐 쓸모가 없는 자원들이 많았어요. AD는 일단 부상 중이었었고 하디라든지 뭐 디안제로 러셀, 뭐 엑섬 이런 애들 보낸 거라서 부상 중인 애들이나 사실상 이제 뭐 전력 외취급을 받는데 이런 애들이 많이 나간 거라서 사실 이제 빵꾸가 많지는 않아요. 원래부터 근데 워낙 빵꾸가 많았으니까 내일도 게포드가 지난번 경기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센터 쪽에서 또 빵꾸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케일런 마틴을 라인업에 넣은 이후로는 그래도 좀 이제 비비는 게임이 많다든지 최근의 경기들이 대부분 이제 좀 그 프렌에 걸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매번 올 시즌 클러치 게임 민도가 대단히 높은 팀이기도 하다. 이랬었는데 뭐 보스턴한테는 이런 상성이 되게 안 좋은 것도 있었죠. 3점을 안 쏘는 팀인데 인사이드에 치중을 하다가는 이런 보스턴의 좋은 수비에 막힐 수밖에 없다. 얼핏 봤을 때 샌안토니오도 약간 좀 그런 유형에 속하기는 합니다. 페인트존 실점 같은 게 좀 적을 만한 팀이고 얘네들도 1월 이후로는 한 6등 정도로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댈러스가 이것도 상성이 딱히 뭐 좋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샌안토니오를 많이 못 믿겠어가지고 저는 뭐 일반승만 볼 것 같아요. 보더라도 225.5로는 일단 댈러스는 그래도 좀 오바팀에 가깝긴 합니다. 야투도 많이 주고받고 자유투도 꽤나 많은 편이다. 그래서 댈러스는 약간 오바팀에 가깝고 페이스도 빠른 면인데 샌안토니오는 요즘 좀 공격이 안 되고 상대팀은 잘 막는 편이라서 좀 이제 저득점 양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보고 싶은데 댈러스가 참 프렌도 잘해주고 클러치의 마법사 같은 팀인지라 뭔가 욕심이 많이 안 나는 게임 같네요. 저는. 그 다음 경기는 피닉스 대 골스 경기 있습니다. 딱히 사실 보이는 건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피닉스는 여지껏 좀 느린 팀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골스는 요즘에 좀 빨라졌습니다. 이게 원래 커리가 없을 때 분명 이제 여러 가지로 언더로 많이 간다는 얘기를 제가 매번 드리는데 내일도 커리가 없죠. 아마 언더로 한 20점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할 겁니다. 골스가 좀 요상해요. 직전 경기 때는 페이스가 91밖에 안 찍혔었고 그날 이제 인사이드가 그냥 개털었습니다. 필라델피아한테. 오펜 리바를 25개 허용하고 턴오버도 20개나 했다. 이런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예요. 그리고 자유투도 2개밖에 못 얻었습니다. 아무리 커리가 없다고 해도 이게 인사이드로 치고 나갈 선수가 없었는지 자유투를 2개밖에 못 얻었더라고요. 그나마 뭐 3점은 조금 상태가 괜찮았던 편인데 자유투를 2개밖에 못 얻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저득점의 가장 큰 근원이 되지 않았나. 또 이제 요즘 뭐 3점의 수비도 대단히 안 되는데 피닉스는 3점을 많이 쏘고 그런 팀입니다. 얼마 전에는 2점 야투보다도 3점을 더 많이 메이드 시킨 날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었죠. 시즌 전체적으로 3점의 퀄리티는 오히려 성공률로 보면은 피닉스가 조금 더 나은 면이 있어요. 둘 다 3점을 많이 쏘는 팀인데 글쎄 현 시점에서는 내일 과연 골스의 3점이 터질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218.5는 일단 오바를 보고 싶은 마음 좀 있거든요. 피닉스가 느린 팀이라고는 해도 일단 점수 생산력이 많이 밀리는 팀까지는 아닙니다. 최근에 뭐 클파한테 93점에 그친다든지 브루클린과 이제 106대 100이 엄청 혈전, 마이애미랑도 의문의 102점 게임 막 이런 요상한 언더 게임이 있어요. 애틀랜타랑도 103점밖에 안 나고 근데 또 이제 포트리나 클블 이런 팀들이랑 또 오바도 곧잘 내기도 합니다. 과연 내일은 피닉스가 어떤 경기에 가까울 것이냐. 저는 이게 일단 페이스는 좀 빠를 만한 게임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골스가 일단은 요즘에 안 되더라도 빠르게 합니다. 한창 커리가 없을 때 언더가 많이 나온 게임에서는 얘네들이 페이스는 되게 느리고 수비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페이스가 내가 본 눈으로는 좀 빨랐단 말이죠. 그래서 빠르게 3점을 주고 받는다면은 이게 뭔가 팅팅 쇼가 엄청 일어나는 게임, 그런 게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좀 오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골스가 직전 경기는 진짜 자유투가 2개밖에 없던 아주 의문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전 바로 디트로이트전에서는 커리가 없는 날에도 자유투를 35개를 얻었단 말이죠. 3점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직전 경기 필라전이 이게 오펜 허용이나 턴오버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게임이지 않았나. 물론 페닉스도 턴오버 유발이 좋고 오펜을 잘 따는 팀이긴 한데, 글쎄 지난번 경기 골스는 저는 좀 많이 어긋난 경기였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뭐 오바라든지 피닉스 쪽을 좀 더 뭐 좋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닉스도 지난번 경기 이제 포틀랜드랑 130점 했지만 그 경기에서도 사실 3점이 굉장히 잘 터진 건데 딜런 브루스가 16개 중에 3개밖에 못 넣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경기는 사실 공격을 해서 100%는 아니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오바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필라델피아 경기 있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막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엔비드가 여태까지 이제 LA 팀들한테 굉장히 강력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제 LA 팀들한테 19승 4패, 클리파랑 뭐 레이커스 합쳐가지고 19승 4패라고 하고, 작년에 한번 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때는 뭐 팀이 그냥 완전 거덜난 시기니까, 엔비드도 부상 달고 있고 맥시도 부상, 폴 조지도 부상, 뭐 이런 시즌이어서 작년은 좀 이제 의미가 적은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이긴 게 보여요. 여기 1-0으로 써있는 게 이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10경기가 9승 1패예요. 물론 이제 날짜상으로는 뭐 23년, 22년 한창 엔비디가 건강할 때, 그런 때가 많으니까 좀 의미가 좀 크진 않은데, 어쨌든 요즘에 엔비디의 활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편인 거죠. 지난번 경기 엔비드가 쉬었는데도, 맥시가 사실 안 터졌는데도 25개 오펜시브 리바운드 바탕으로 뭐 에지컴이 잘한다든지 8명이나 두 자릿수 득점을 했다. 특히 이제 조지가 없어도 우블의 발로뿐만 아니라 벤치에서도 좋은 이런 윙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는 레이커스의 이런 좀 약간 노쇠하고 느릿느릿한 이런 라인업을 좀 압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이건 레이커스가 뭐 그다지 뭐 나쁜 시기처럼은 안 보이고, 또 이제 홈으로 오면 좋아진다. 최근에 원정에서 8연전 하다가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 시즌의 필라델피아는 얘네들도 홈보다도 원정에서 좋았다. 최근에 5연승 중 골스랑 클파를 뭐 박살내기도 하고, 저는 좀 필라델피아한테 마음이 가기는 하네요. 큰 분석으로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 내일도 아마 트레이드 상으로는 별 얘기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인데, 저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 쪽을 좀 더 좋게 보는, 프렌 쪽으로 보는 뭐 그런 매치가 될 것 같고, 언더는 어렵지만은 저는 그냥 언더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이게 사실 필라델피아도 요즘에 점수가 꽤 나고, 레이커스도 뭐 돈치치가 좀 괜찮은 날이면 자유투 뺑 뛰기 잘 되고, 사실 언더는 무서운데 요즘에 레이커스가 3점 가면 썩 좋지는 않죠. 그런 것들 한번 살려보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간에 오늘은 내일 이제 트레이드 마감이 되니까 아마 새벽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는 오늘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애들도 많이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을 한번 내일 아침에 좀 더 단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